옆sit IT. 안녕하세요, 엽트입니다. 오늘은 동생한테 조금 가려져서 생각보다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 친구를 한번 데려와 봤어요. 샤오미의 레드미 노트 9 프로 리뷰입니다.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리뷰하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현재 대다수 리뷰가 정발된 레드미 노트 9S 리뷰이기도 하고, 저 또한 리뷰를 모두 봤었는데 보다 보니 한 단계 높은 이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를 질렀습니다. 레드미 노트 9S는 레드미 노트 9 프로가 우리나라에 정발이 되면서 네이밍이 바뀐 경우인데, 제가 가져온 레드미 노트 9 프로 또한 원래 레드미 노트 9 프로 맥스라 불렸었던 친구죠. 근데 이것도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닌 게, 다른 국가에서 출시되는 레드미 노트 9 프로는 외관이 조금 달라요.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들만의 사정이 있는 거겠죠. 저는 이 친구를 약 299,900원에 해외 직구로 구매하였으며, 색상은 글래시어 화이트, 인터스텔라 그레이, 트로피칼 그린 세 가지인데, 오늘 제가 가져온 친구는 글래시어 화이트 64기가 모델입니다. 한 주 좀 넘게 걸릴 줄 알았는데 무려 3일 만에 배송이 되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할 말이 많으니 조금 빠르게 가죠. 우선 패키징입니다.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전면은 제품이 인쇄되어 있는데 뒷면은 아예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뭐 깔끔하긴 하다만 이 친구는 좀 너무 뭐가 없다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패키징 자체는 꽤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서 구성품들이 그렇게 많이 부딪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구성품은 본품과 충전기, 충전 케이블, 간단한 사용 설명서, 그리고 투명 TPU 케이스 등이 있고, 이어폰은 따로 제공하진 않네요. 충전기는 레드미 노트 9S의 20W급의 충전기가 아닌 30W급의 고속 충전기를 제공하고, 투명 TPU 케이스도 예전엔 품질이 좀 별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쓸만한 친구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죠. 전면엔 특허 때문인지 차별성을 위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닷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고,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 5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전면 위쪽에 수화부 스피커가 위치해 있는데, 이 친구는 단순히 전화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음악을 들으실 땐 아래에 모노 스피커만 작동합니다. 액정보호 필름은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붙어 있는데, 이건 꽤 괜찮네요. 조금 특이하다 싶은 건 아직까지도 이 조그만 LED 인디케이터를 넣어준다는 건데, 귀여운 뽀짝한 매력은 있긴 하지만 차라리 이걸 빼고 다른데 좀 신경을 쓰는 게 어땠을까 싶긴 해요. 좌측엔 나노심 2개를 장착할 수 있는 듀얼심 슬롯과 512기가까지 지원하는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우측엔 볼륨 키와 함께 Z 플립이나 갤럭시 S10e에서 보셨을 전원 버튼 역할을 하는 지문 인식 센서가 있네요. 위쪽엔 리모컨을 위한 IR 센서와 세컨드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 아래쪽엔 모노 스피커, USB 타입C 포트, 마이크, 그리고 요즘은 정말 보기 힘든 3.5mm 이어폰 잭이 보입니다. 뒤쪽은 약간 메탈릭하다는 인상을 풍기는데, 마찬가지로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 5로 코팅이 되어 있고, 쿼드 카메라가 위치해 있으며 플래시와 함께 64메가픽셀 카메라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조금 아쉬운 건 직접 쥐어보면 그 두께가 느껴질 정도로 카톡티가 깨있는 편이라 좀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스펙을 한번 살펴보죠. 길이는 약 166mm, 두께는 약 8.8mm, 무게는 약 209g이며, 전면엔 16메가픽셀 카메라와 함께 FHD 플러스 해상도의 20대 9 비율을 가진 6.67인치의 아몰레드가 아닌 IPS LCD가 탑재되어 있고, 뒤쪽엔 순서대로 8메가픽셀 초광각, 64메가픽셀 광각, 5메가픽셀 접사, 2메가픽셀 심도 센서 카메라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30프레임의 4K 촬영부터 60프레임의 FHD 촬영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물론 중저가 기기답게 OIS는 없지만 EIS를 지원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보완이 가능해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720G를 탑재하고 있고, 배터리는 대용량인 5020mAh가 탑재되어 있으며, 램은 6기가, 저장 공간은 64기가, 128기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레드미 노트 9S와는 달리 NFC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방수 자체는 공식으로 지원하진 않지만 P2I 코팅이 되어 있어 간단한 물방울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액정입니다. 꽤 저렴한 가격과 낮은 해상도에도 불구하고 픽셀이 보이거나 도트가 튀어 보이는 현상은 아주 크게는 없으며, 눈의 피로감을 왕창 주는 저급 액정 같다는 느낌도 아니에요. 다만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약간 푸른 느낌이 나는 건 지울 수가 없으며, 색온도를 추가로 조정을 해준다고 해도 조금은 한계가 느껴집니다. UI는 샤오미의 MIUI 11을 사용하는데, 예전부터 가능했지만 지금도 제스처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애플 iOS와 순정 안드로이드의 믹스 버전 같은 느낌이라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따를 것 같진 않습니다. 최적화는 쾌적하게 사용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터치감이나 사용감에 있어서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어요. 지문인식도 꽤나 정확하고 빠른 편에 속합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다음과 같으며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인데 벤치마크가 절대적인 성능의 지표라 할 수는 없으니 실게임도 한번 살펴보죠. 배틀그라운드도 높은 옵션은 아니지만 크게 버벅거린다든지 프레임이 끊기는 듯한 느낌 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출시된 지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아스팔트도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약 1시간 10에서 20분 내외로 완충이 되는 걸로 보아 스펙에 기재된 사항대로 충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카메라는 확대하면 디테일이 조금 뭉개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64메가픽셀 전체를 다 사용해서 사진을 찍으시는 것보단 16메가픽셀로 찍으시는 게 퀄리티가 더 깔끔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색감은 밝은 환경에서는 화사하게 잘 나오지만 조도가 낮아지면 노이즈가 확 올라오는 게 조금 아쉽고 초광각 또한 사용하기에 나쁜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품질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 모드도 플래그십에서 나오는 정도로 드라마틱한 성능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못 쓸 정도는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매크로 같은 경우엔 애시당초 사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모노 스피커라는 걸 일부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음량 자체가 낮은 편이고 중저음은 뭐 그런대로 들을만 하지만 이 친구도 이상하게 고음 쪽으로 갈수록 치찰음이 강하게 들리네요. 대충 이 친구가 뭐하는 친구인지 알아본 것 같으니 이제는 까야 될 시간이죠. 펀치홀 주변부를 보시면 꼭 멍이 든 것처럼 검게 번져 있는데 LCD 패널인 걸 감안하더라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고 MIUI도 조금은 불만인 게 이 OS를 제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기본 어플에서 난데없이 광고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개인적인 취향 문제인데 저는 쓸데없이 기본으로 깔린 어플이 보기 싫어서 자급제를 구매하곤 하는데 이 친구는 왜 처음부터 이렇게 게임 같은 어플이 이렇게나 많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단순히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적인 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이 친구는 분명 갤럭시 A31 뿐만 아니라 A51과 견주어도 전혀 처지지 않는 친구임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적화나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일부 포기한다 하더라도 삼성의 원 UI나 애플의 iOS처럼 완성도 높은 OS를 원하시는 분이나 마감이나 깔끔한 디자인, 전체적인 통일성 등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 친구를 선택권하기엔 조금은 망설여지네요. 제품과 관련된 질문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맛있고 유익한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